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권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미 정치권에서 이를 곧바로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정치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막후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7일 주한미군 철군 또는 감축을 한반도 비핵화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에서 곧바로 이를 반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 특보는 한국인 대부분이 한미동맹과 한국 내 미군 병력 주둔을 지지하지만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한다면 이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라면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는 한국 내 미군 병력의 점진적 감축을 한반도 비핵화의 빠른 이행을 위한 어떤 종류의 흥정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주한미군을 비핵화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의 막후 실력자의 입에서 나온 이런 발언은 최근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 협조 문제 등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지속적으로 갈등 구도를 만들며 미군 감축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많은 비판과 우려로 이어졌는데요. 이는 곧바로 미국 정치권의 반박으로 이어졌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미 베라 의원은 문 특보의 발언 직후 이를 반박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며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영내에서 충분히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적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 미군 감축을 주장하고 미국에서 이를 반박하는 형국인데요. 도대체 누가 한국을 위한 한국의 정치인인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이제 대통령 안보특보 문 교수가 나왔고 그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뭐 방위비 분담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하는 그런 국방 수권 법안 그리고 한미동맹 폐지를 반대하는 그런 법안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주한미군 감축하면 그거 가지고 북한하고 딜해서 야 우리 주한미군 감축하니까 니들도 비핵화하자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것이 또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나쁜 것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네 라고 하는 희망의 불씨를 심어줘서 그래 주한미군 감축하면 뭐 무조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 이런 여론의 불을 지피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하는데 이 세미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한국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또 미국에서도 같이 동시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 아미 베라 의원이 발언자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미국에서 그건 적들에게 중국하고 북한이겠죠. 적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가지고 협상하면 안 돼. 라고 미국 하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국 외교안보 특보는 야 그래 주한미군 철수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 협상하면 되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참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정말 참 우리 국민들 이런 거 제대로 항상 뉴스를 알아야 되겠다. 뭐 메인 언론에서 이런 거 잘 안 나오니까 저라도 열심히 이런 거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우려스럽다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한미군이 성주에 있는 사드 미사일 장비 교체를 실시했습니다. 사드 2.0으로 불리는 신형 사드 시스템이 전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한미군은 29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있는 사드 포대 장비 일부를 교체했다고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후된 발전기와 데이터 관련 전자장비 일부 요격 미사일을 교체했다라면서 요격 미사일은 기존에 있던 것과 같은 것이며 수량도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 교체는 중국에 사전 설명을 했고 양해를 구했으며
중국 측도 크게 반발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 사진과 미국의 사드 개량 계획을 살펴보면 이번에 성주에 개량형 사드가 배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미 미사일청 MDA가 작성한 인도태평양 사령부 연합 긴급작전요구 즉 JEON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는 오는 2021년까지 2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개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말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연동하는 원격 협동교전 개량이 실시되었고 이후 2단계 성능 개량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능 개량 장비가 반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성능 개량은 이른바 사드 2.0으로 불리는 사격 통제 시스템과 레이더 등의 개량인데요. 이 개량이 실시된 사드 레이더는 전방 배치 모드와 종말 모드, 스위칭이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군 MD 자산과 실시간 연동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C2BMC 스파이럴 8.4 개량의 일환입니다. 미국이 당초 내년 2분기까지 마칠 예정이던 개량을 1년 가까이 앞당긴 것은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부디 새로 배치된 사드가 아무 탈 없이 조속히 정상작전 태세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격적으로 한 13대가량의 트럭이 성주의 사드 기지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막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페트병, 물병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희한하죠. 아무튼 사드가 뭐 그냥 노장비 교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사람 눈에는 다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형 그러니까 미국이 이 원래 사드를 배치를 하면서 이거 이제 개량 또는 이 발전 이 단계들이 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발전 단계의 최종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C2BMC라고 하는 이 미국의 동부가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총지휘본부가 현재 일본에 있어요. 또 이걸 또 한국에도 설치를 그 박근혜 정부 때는 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말이 물밑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죠. 지금 이 정부에게는 그냥 씨도 안 막히겠죠, 그런 게. 어쨌든 일본에 그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지휘소가 있어요. 그 지휘소에서 사드나 패트리어트나 또는 이지스함이나 이지스 어쇼어나 위성이나 E2D 조기 경보기나 뭐 이렇게 여하튼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을 전부 여기에 데이터 링크 시스템으로 통해 딱 해가지고 여기에서 통괄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데이터 장비 이런 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바로 이 C2BMC하고 일본에 있는 C2BMC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장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드 레이더로 탐지를 해서 그 C2BMC하고 바로 데이터 링크가 되니까 거기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사드 레이더로 탐지를 한 것을 이지스함을 가지고 또 요격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자산 모자라면 또 뭐 해상에 있는 미국 자산을 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연동해서 할 수도 있고 사드 자체도 레이더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 발사대가 6대가 있는데 그 6대도 뭐 바로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선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발사대를 갖다 놓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미사일 방어사령부 충청북도에 있죠. 그쪽에다가도 이 발사대를 갖다 놓아서 거기에서도 요격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주에 사드 기지 하나를 가지고 갖다 놓고도 이제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다.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 사드 하나가 동시 대응 능력도 좀 떨어지고 또 이 미사일의 사거리 때문에 경기도 남부 지역은 방어가 안 되고 평택 기지도 방어가 안 되고 해군 이함대 방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제한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 전역을 여기도 발사대 갖다 놓고 저기도 갖다 놓고 여기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전역을 이 사드의 사거리인 200km 내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다 요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전방 탐색 모드냐 아니면 종말 모드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사드
도입을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전방 탐색 모드 같은 경우는 한 1800km를 탐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종말 모드, 이건 이제 바로 미사일 요격 모드인데 이 종말 모드는 한 600km 정도를 탐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사일 요격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종말 모드로 해야 됩니다. 훨씬 더 촘촘하게 이제 전파를 나누어서 트래킹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북한이 항상 우리를 언제 쏠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이 종말 모드, 터미널 모드로 해놓죠. 그래서 중국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터미널 모드야 이제 이렇게 했고 이 터미널 모드와 종말 그 전방 배치 모드, 그러니까 1800km짜리 이거를 이제 서로 바꾸는 데는 한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도 제가 알고 있었고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사드 2.0 같은 경우는 그거 따로 완전히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8시간 이상의 공사를 통해서 스위칭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냥 버튼만 탁 바꾸면은 이제 1800km 딱 됐다가 버튼 딱 바꾸면은 정말 요격 모드로 딱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중국 바라보려면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제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전방 탐색 모드하고 종말 모드를 이제는 거의 스위치만 바꾸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사드 2.0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드 2.0이 들어왔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훨씬 더 튼튼해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우리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리고 또 미국이 중동에서 지금 4개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를 뺐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아마 우리 한국 쪽으로도 저 일부 또는 전부 몇 개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부 다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드 레이더 그리고 이지스-3 레이더 모든 것을 이 C2BMC에서 연동을 시켜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대량 기밀 유출 사건의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또 군 전산망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한국군 국방정보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재작년에 비해 2.4배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군 전산망에 대해 외국발 해킹 시도 건수는 9,533회로 재작년 3,986건에 비해 무려 2.4배가 폭증했습니다. 국방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해 해킹을 시도한 외국의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대부분 중국과 미국으로 밝혀졌다고 밝히며 해킹 시도를 불구하고 국방정보 시스템은 뚫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킹 시도 IP가 중국과 미국에서 대량 발견된 것은 중국과 북한이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주요 근원지이기 때문인데요. 미국발 IP가 많이 발견된 것은 해커들이 미국과 유럽의 IP를 우회지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외부 해킹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산망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2016년 8월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내부 전산망에 한 달 넘게 대량의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어서 군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방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들이 연구원들이 나오면서 USB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우리 군사정보, 무기정보 이런 것들 담아가서 취직하고 이런데 쓰고 있죠. 자기 개인적으로 연구 용역하고 그러면서 학자들이 과학자가 연구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관행처럼 만연되어 왔다. 정말 우리 군은 보안에 취약합니다. 지금도 휴대폰 병사들이 다 가지면서 제대로 된 그 휴대폰 카메라와 녹음 기능에 대한 제한 어플도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도대체 지휘관이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언제 녹음해가지고 우리 지휘관이 이런 소리 하더라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신고해버리고 할지 모르니까 지휘관들 잘 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해킹 시도가 되고 있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무려 2.4배나 증가했다.
우리 대한민국 군이 만만해 보이나 봅니다. 2.4배나 이렇게 증가했는데 만만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 정도로 많은 해킹 시도가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전산 장비로 큰 대군을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이버 방어 사령부는 위상이 점점 축소돼 있죠. 뭐 정치적으로 활용한 측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능력을 왕창 깎아버린 측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이버 사령관 되면 완전히 좌천되고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것도 실제 전쟁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작년에만 해도 9,533회의 전투를 벌인 거 아닙니까? 이걸 막아냈으니까, 공격을 막아냈으니까. 이번에 실제 물리적인 공격 GPS 한 번 날라왔어요. 몇 년 만에. 그런데 실제로 이 사이버상에서는 9,533회의 공격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전투 현장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방어사령부 사령관 되면은 끝났구나. 어떡하냐. 라고 하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군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 빨리 바꾸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이버 사령관은 지금 2스타인데 3스타로 업그레이드하고 군단급으로 확장해서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은 인력, 우수한 인력, 그리고 거기 가면은 야, 저 사람 진급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 그래야 또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을 하죠. 나 사이버 사령부 갈래. 지금 사이버 사령부 갔다가 나 끝났구나, 좌천됐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빨리 만들어야 대한민국 지킬 수 있다. 도대체 국방부 장관 무슨 생각하는지, 생각이나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